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한 장면처럼 푸른 자연 속에서 직접 키운 작물로 식탁을 차리는 여유로운 전원생활.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인생 2막으로 꿈꾸는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아주 차가운 숫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 관련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귀농, 귀촌 후 3년 안에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역귀농 비율이 현장에서는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귀농 5년차 가구의 평균 소득이 귀농 전보다 약 1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떠난 그곳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씁쓸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토록 달콤했던 꿈이 어떻게 빛과 고된 노동이라는 악몽으로 변해버리는지 오늘은 그 현실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50대 후반의 김성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정리해 약 2억 원의 자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설계하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농사는 예전 같지 않다. 스마트팜이 대세다. 정부 지원도 많아서 초기 부담이 적다. 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한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보고 나이는 좀 있지만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땅과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의 지원은 그야말로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결국 김성철 씨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퇴직금 2억 원을 모두 쏟아부었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담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 최첨단 시설만 지으면 고소득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는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몇 달 뒤 그의 첨단 유리온실에서 탐스러운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김성철 씨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생산은 했지만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역 토박이가 아니면 동네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기엔 나이와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한 40대 귀농인이 판로를 찾지 못해 첫 해 매출이 예상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8천만 원의 빚을 졌다는 사례처럼 김성철 씨의 창고에도 팔지 못한 토마토만 가득 쌓여갔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와 비싼 시설 유지비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 다닐 땐 절반을 회사가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은 없는데도 새로 마련한 땅과 집 같은 재산에 고스란히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스마트팜을 헐값에 내놓았지만 이미 과잉 공급 상태인 시설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성철 씨에게 남은 것은 1억 원이 넘는 빚과 고된 노동으로 망가진 몸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고 평생 모은 소중한 퇴직금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성철 씨의 실패는 그저 운이 나빴던 개인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장밋빛 홍보와 묻지마 투자의 위험한 조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 1번지를 외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 정착 과정의 어려움이나 실패 통계는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농촌 청년 정책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0%였다는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의 허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소득 절벽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차를 무시한 계획입니다.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귀농 첫 해 소득은 직전보다 1,000만 원 가까이 급감하며 이전 소득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소득 절벽 기간을 버텨낼 충분한 여유 자금 없이 퇴직금의 대부분을 초기 투자에 쏟아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바로 사회적 고립과 정보 부족입니다.
한 경제연구원의 자료에서 역귀농 사유의 무려 65%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끈끈해 보이지만 그만큼 외부인에게는 배타적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 기술보다 어떻게 팔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다른 길을 선택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60대 박진우 씨. 그는 앞서 본 실패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전업 귀농이 아닌 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작은 집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말에만 시골집에 오가며 작은 밭을 가꾸는 주말 농부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박진우 씨는 첫 2년 동안 블루베리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로 관계와 신뢰라는 농사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을 어르신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작게 수확한 블루베리를 지역 직거래 장터와 SNS를 통해 퇴직 교사의 정직한 블루베리라는 자신만의 이야기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판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지역 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진 빚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공적인 귀농,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현실적인 조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퇴직금의 방화벽을 치십시오. 전체 은퇴 자금 중 최소 절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손대지 않을 생존 자금으로 정하고 단단히 묶어 두십시오.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지하지 말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귀농은 이 방화벽 밖에 남은 자금으로만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꿈이 아닌 일로서 최소 1년을 경험하십시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교육 프로그램, 주말 농장 혹은 농가에서 단기 임대로 살아보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을 통해 농촌의 노동 강도, 생활 환경, 실제 소득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낭만적인 환상은 1년간의 땀으로 대부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을 심을까 보다 어디에 팔까를 먼저 답하십시오. 귀농을 결심했다면 내가 생산할 농산물을 사줄 잠재 고객 리스트 100명을 만들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직거래, 지인 판매 등 구체적인 판매 전략과 네트워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빚을 권하는 지원 사업을 경계하십시오. 정부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100% 거짓입니다. 대출 없이 내가 가진 여유 작은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귀농의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귀농은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관계를 일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퇴직 후의 삶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의 돌멩이를 골라내고 걸음을 주며 밭을 일구는 고되고 지루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 이막이 핏과 고된 노동이 아닌 보람과 여유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밭에 나가 삽을 들기 전에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보고 이웃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만이 당신의 귀농을 낭만이 아닌 진짜 꿈의 실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